자, 당나라 도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도교는 이제 당나라 때 시대 때 도교는 특징을 보면 그 예전에는 남천사도와 북천사도도 이게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도도 이렇게 통일이 됐고요. 남북천사도가 통일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나라 왕조의 보호를 받았다. 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노자와 그 이연이 당나라 그 조상들이 같은 농소 이씨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거기 당나라에 이제 보면 패불 사건이 있어요. 이 패불 사건인데 이게 도교하고 이제 있죠. 도교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이제 패불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나죠. 그래서 당나라 무종 때의 해창 패불 사건은 이 도교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자, 도교는 교단의 성립과 교세 확장의 이제 과정에서 철저하게 당왕조의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되면서 발전했다. 자, 후한말의 오두미도교에서 시작한 미신적인 도교 사상은 북의 왕조의 보호와 국연지에 의해서 도교로 성립되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태무제 때 의한 태무제에 의한 패불 사건은 이 도교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불교를 탄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당에 들어와서 도교는 당시 국가 권력의 보호를 받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당의 왕실은 동서 이씨로 도교의 시조인 노자, 이 노자의 이름이 이이거든요. 이유와 같은 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노자들 조상으로 받들고 왕실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고조는 노자 모를 세우게 했다. 태종은 노자를 석가모니보다 우위에 뒀고 고종은 노자에게 세상형안제라는 존엄을 줬다. 그 추천무 때 승려인 회의가 무주혁명을 정당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로 하였다.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여자 황제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불교를 이용했죠. 잠시. 그러나 현종은 다시 도교를 부흥시켜 지방의 도교 사원을 건립하고 노자의 도덕경을 각 가정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숙문관에서는 도교의 학생을 두어 도덕경, 장자, 열자 등을 교육하였고 과거 시험엔 도덕학과, 도고를 두어서 도사를 고관에 임명했다. 자, 이로 인해서 민간에서는 도사, 여간의 뜻을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 도교는 민중 종교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졌다. 또한 그 도교의 경쟁정리와 교의의 연구는 송사막이나 두강정 등 저명한 도사회에서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제 도교는 국가의 보호 아래 정치적으로 세계가 떨쳤으나 불교와 자주 대립하게 되었고 안사의 난 이후에 부진하였다. 그러나 무종 때 도교를 강신하여 폐불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통 이제 그때 연호를 따서 해창 폐불이라고요. 해창 폐불. 예. 자, 그래서 이 해창폐불은 이제 삼무일종의 법난 중에 이게 뭐냐면 세 번째 법난이죠. 당의 무종 때 일어난. 그래서 이제 다시 도교세를 신정하고 불교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당나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 정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11년도에 이제 뭐냐면 감수 국사제도 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8년도 기출문제에 그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통지라는 책이 있어요. 정초가 쓰는 이게 이제 나왔어. 예. 그래서 감수 국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계 정도가 커버가 되는데 이 통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무슨 책이죠? 예, 중국 사학사 그 책에 나왔거든요. 예, 통지는 제가 따로 이제 내서 중국 사학사까지 읽을 수 없으니까 이걸 정리한 내용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당의 통일 제국은 정치적인 집권 체제가 강화하고 사상 원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의 해석을 통일하는 한편 정사 편찬은 국가가 장악했다. 그러니까 수나라의 문제는 개인에 의한 국사 편찬과 인물 평가를 금지하고 그래서 수나라 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남조사 같은 걸 정리를 했죠 국가에서. 근데 이제 수나라가 금방 멸망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당 태종은 사관을 설치해서 국가가 이제 이때 사관이라는 건 역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간청이라는 뜻이에요. 간자니까. 자, 설치해 국가가 국사 편찬을 담당하는 제도를 이제 확립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관찬사서 제도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감수국사제도라고 이제 하는 그 제도를 만들었죠. 자, 이와 함께 국사라는 감수하는 감수국사제도가 이제 생겼다. 자, 그래서 간찬사서와 함께 이제 감수국사제도가 이제 생겼고, 황제 특명에 따라서 정사를 편찬하는 봉진 봉친 봉치찬의 간 봉친찬의 간찬사 정사가 나타나니 중국의 종래 이제 사찬서에서 간찬서 바뀌게 됐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주로 개인이나 가문이 만드는 사찬서죠. 예. 근데 여기부터는 거의 이제 간찬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가 주도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게 뭐냐면 이 역사 기록이 국가 통제 하에 있다 보니까 창의성과 비판 정신이 상실됐고요. 생동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문서화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이런 25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기전체 양식이죠. 근데 25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왕조가 이제 아니, 후에 왕조가 전에 있었던 왕조들 이제 뭐냐면 그 역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왕조가 이제 전에 왔던 왕조 왜 멸망했고 새로운 왕조에 왜 정당했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정치에 종속되는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요. 그 당타이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람도 예전에 말했지만 이 기록을 자주 보면서 역사를 이제 왜곡시키는 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뜯어 본치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트한사 중국사에 나와요.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관찰의 역사를 선에 넣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역사의 사천 정통은 이로써 재상의 감수국사를 경하는 감수국사를 겸해 편찬 과정을 총괄하는 걸 변하게 됐다. 그는 이제 태종이죠. 태종 관리를 깨고 사관학박에서 자신의 실력을 억지로 보게 함으로써 후세의 역사가 정치의 신효로 전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나라 때 그 뭐냐면 역사, 특히 당태종 때 역사 같은 경우에는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기 기록을 이제 좋게 쓰는 거로 이제 지가 직접 와서 이렇게 뜯어 본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당나라 그 당태종 역사를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신뢰성이 그 사료에 대한 신뢰성이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자, 그야말로 다행히 천재적인 역사가에 의해서 새로운 체제의 사천 역사서가 이제 편찬되어 역사학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유지기의 사통과 두호의 이제 통전 같은 게 있죠. 자, 유지기의 사통은 중국 역사에서 나타난 역사 이론서다라는 거죠. 그는 그 통사에서 당이전의 역사 이전의 역사서와 역사 체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론을 가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사서 체제를 우열을 지적하면서 역사소수에서 관찰을 반대하고 사찰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지기가 역사가가 갖춰야 기본 재질로서 재능, 재식, 의식 이렇게 있죠. 사제, 사식, 사학, 사식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예전에 시험을 나왔죠. 이 삼재 관련된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특히 식은 역사의식은 역할을 중시하여 사가는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악을 바르게 기록하여 폭군과 간신히 사가의 행동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역사가 임무는 집필을 하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을 근거에 직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리부작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지기의 이제 사통은 어, 후대 역사학자에 대해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나라 때 이제 영향을 줬고 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진삼국사기 표에 보면 요 삼재가 나와요. 삼재가.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 중기 때 두 가지 편찬 통전이 있어요. 이거는 제도와 문물을 그 유형별로 분류한 제도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통조는 역사 서술에서 종래 정치사나 인물 중심의 역사 편찬을 탈피하여 제도와 문물을 깊이 있게 다루어
역사의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였고 후세의 역사의 큰 발전을 영향해 줬다. 그래서 송대의 이제 정초의 통지, 그 마다니의 문헌과 함께 통전에 영향을 줬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삼통이라고 하죠. 삼통. 그래 갖고 삼통은 이제 정초의 통지하고 마다니의 문헌통교, 통전, 이게 삼통이라고 해요. 삼통. 그래서 이제 요거 특히 이제 그 정초의 통치 같은 경우에는 예제 기출에 나왔죠. 근데 이거는 여기 한의중이라니 동계 보면 몰라요. 예. 그래서 따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 통지는 이제 정초가 세웠고 정초가 서술했고요. 자, 기전체 통사고요. 사기의 서나 한서의 지 같은 문물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보통 사기나 서나 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물제도의 역사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걸 이제 따로 전문적으로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성을 보면 제기가 이제 보면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서술했고요. 네. 그래서 열전은 재앙 이외에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서술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특징적인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하죠. 이 제도사 관련된 내용이 약에 통해서 이제 있어. 약. 이거는 뭐냐면 역대 전장 제도와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독립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수 약에서는 사료 수집 방법하고 교감의 이제 검토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중국 교수학의 첫 번째 전문서가 되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사가 이제 뭐냐면 하나의 학문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낙이 나왔어. 낙.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의의를 보면 통사체의 중요한 이의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을 개조해서 이 제도사 관련된 거죠.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 역사에 대한 사회 역사의 전모를 인식하겠다는 거. 그리고 지 형식을 벗어나서 상호 연관과 발전의 관점에서 문화 학습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의 발전을 탐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도사 부분이 상당히 특화돼서 이제 썼다. 이심락 부분이.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정초가 쓴 통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입학계도 이제 당대에서는 백과사전 같은 유서가 이제 발달했는데 부양수의 예문 유치라든지 우세남의 이제 북당 서초, 석연의 이제 총학기, 백거의 육척이 유명한 4대 유서가 이제 꼽혔고요. 그 다음에 당대에도 홍보학폭의 영향을 받아 그 당시 이제 역사학에도 주석서가 이제 발달되는데 사마천의 이제 사기세응 사마정예, 사기세음과 장수절의 뭐 사기정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당 제국의 국가 발전과 영토 확장에 따라 지방의 풍물과 지방의 역사설 중심인 지방지가 있었다. 여기 뭐 뒤에 이제 갈지지, 원악, 군영동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주로 목판을 찍은 군국 분학도가 많고 이외에도 불교의 국법을 위해서 인도 방면을 여행한 헌장의 대당 서역기 요거는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의정에 이제 뭐냐면 남해기 기내 법장 요것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요 역사지서는 이제 되게 유명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발달됐냐면 시가 발달됐죠. 시. 장로서 시가 발달했는데 한운나라는 부가 발달됐고요. 당은 이제 시가 발달했는데 이 시라는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 사륜정렬체의 영향을 받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형식에 맞춰야 돼요. 사와 육의 대꾸에 맞춰 써야 되고 성조나 격조를 맞춰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익히려면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는 상당히 귀족들만 이제 항해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당대에는 시가 특히 발달 원인은 육조 이래로 시부의 형식이 점차 성숙되고 특히 운율물의 이제 영향이 시 발달 바탕을 마련했고 과거 진사과 시험에서 시부를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또 불교 사상 영향으로 형식미보다는 시의 내용을 중요시한 점과 귀족적인 취미와 당제국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당시의 이제 소재가 당시의 소재가 당나라 시의 소재가 다양하고 넓은 인생관과 세계관의 시에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를
시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발달과 예술성을 더 높게 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당시는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당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당이 있고 만당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성당이 제일 이제 뭐냐면 당나라 그 시의 피크이죠. 요 시기가 이제 당나라 현종 때 이제 무렵인데 이때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백이나 두보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 중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백거이가 이제 장안가라고 이제 하죠. 양귀비하고 이제 당나라 형종은 이제 그 뭐 관련된 그 시를 썼죠. 서사시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명왕평에 영향을 줘요. 이게. 그다음 만당 같은 경우에는 만당은 뭐 그렇게 볼 필요 없는데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 장보고의 활동을 좀 기록을 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기록을 했다. 장보고 활동을. 그런데 좀 의미가 있고요. 자 하여튼 초당은 인제 뭐 각자 보시고 예. 그다음 성당 시대 때는 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종의 기원 첨보 시대고 시선에는 이백 그다음 시성에는 두보가 유명하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이백은 이제 천재적이며 즉흥시를 지었고요. 이백은 안사의 난 때 천하를 유랑하면서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의 시제로 한 호탕한 작품을 많이 지었는데 특히 도교의 인제 신선 사상이 발현되었다. 이백은 거의 뭐 뛰어난 그 천재죠,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있고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좀 더 노력형이야. 그래서 이백은 분방하고 인제 함에 비해서 두보는 신중하고 깊은 사색과 인간의 번뇌를 시에 담았으며 식구의 표현도 고심했다. 두보 역시 이제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전란을 시달린 인간의 고뇌와 전쟁의 비애를 시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이백과 두보는 다 같이 낭만주의, 현실주의 시의 예술 절정을 끌어올려 중국 고전시 양대파, 즉 낭만과 현실주의에 걸출한 대표자였다. 자, 이렇게 있고요. 중당 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보면 이게 안사의 난 이후거든요.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어, 백거이. 백거이의 장안가는 귀족으로부터 일반 평민에게까지 널리 예창되었다는 거. 네. 한유와 유종호는 시인이면서 동시에 산문의 대가로서 고문부운동을 전개해서 당송 8대가가 알려지는데 여기는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사륜변전체 있죠. 이 사륜변전체를 비판하면서 예전에 자유로운 한나라 때 문체로 돌아가자 이런 게 고문부운동이거든요. 이게 당송 8대가인데 이 당송 8대가 중에 한유와 유종호는 당나라 때 사람이고요. 소식, 소순, 소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요것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당 때는 별거 없고 우리가 이제 관련된 거는 두목.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장보고의 중국 활동을 좀 적어 놨어. 예. 그래서 뭐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자, 소설의 유행과 고문부흥운동 볼게요. 당시는 기존 문화에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취향과 거려 먹었다. 당대에는 이제 사회 경제 발전과 외래 문물의 유행에 따라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흥미 위주의 소설이 유행했다. 자, 그래서 당대의 소설은 육조 시대 기계 소설을 벗어나 전기 소설로 발전했으며 그리고 이제 전기 소설은 이제 그 뭐냐면 예전부터 내용 기괴한 그런 소설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발전했고 체제도 비로소 조직적으로 짜여져 독특한 창작 문학이 되었다. 그래서 요 당대의 그 소설은 이제 소설로서 장르로서 정착을 되게 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소설이 널리 확산되진 않았지만 이 소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건 명청 때야. 명청 때 인제 서민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제 소설이 확산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인제 당대 소설에는 정기와 법문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중국의 문화에서 비단 소설뿐만 아니라 예술의 각 방면에 황당무계한 개의성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는 중국인이 추구하는 심리적 욕망을 현실적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상적인 인제 뭐냐면 초현실적 세계로 그 상상력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전기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전기 소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법문은 이제 뭐냐면 불교 승려가 불교 교리를 일반 대중들이 포기하기 위해서 이제 구어체 형식으로 쓴 문체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읽기 편하고 이제 전달이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이 국어체 소설을 통해서 그 백화 소설을 이제 만들죠. 예. 그래서 이 백화문이라는 게 이제 국어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신문학 운동하고 연결돼요, 뒤에. 자, 그 근현대에 들어와서. 그래서 법문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문학 전반에 거쳐 가지고 사용됐고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이런 문체들이
유행되면서 이렇게 이제 법문에 의해서 백화소설, 구어체 문체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대 중기에는 문장에 담겨진 내용을 중시하고 문학의 복구적인 사상, 한나라 때 자연 문체가 돌아간다로 강조하면서 수많은 문학가들이 고문을 제창하였다. 자, 이런 고문 부운동은 고대 산문으로 되돌아가자는 문장 혁신 운동이었다. 고대 경전과 한대의 문장 체제를 본받자는 것으로 남북조 시대의 사륜 변론체 에서 산문체의 전환 운동이었다. 자, 이 운동의 이제 뭐냐면 그 핵심 인물은 한유와 유중원이었다. 한유는 나의 뜻은 고도에 있으며 고문을 숭상한다고 하였고, 유정원도 문인한 도를 밝히는 것이다 주장하면서 육조 이대 반문체 형식주의적인 문체를 배척하였다. 자, 당의 고문 부흥 운동은 지난 시대 때 산문을 회복하고 현실 사회 생활에서 문학을 반영하며 현실 생활을 문학에 반영하며 사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산문체를 만들자는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문부 운동은 중국의 문학사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산문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을 하였다. 당의 고문운동의 열매를 맺은 것이 귀족사회가 막을 내리고 서민사회가 시작된 북송시대 때 와서이다. 당송 8대가가 바로 고문의 대가를 말하며 이들에 의해서 고문은 제자리에 이제 확립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 당송 8대가가 있죠. 네. 그게 뭐 한유, 유종원, 그다음에 이게 당나라 때고 송나라 때는 진공, 왕한성, 구양소, 소순, 소실, 소천 다 이 사람들 보면 정치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구법당 출신들이 많죠. 구법당. 예. 그리고 이제 왕한성은 십법당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대 이제 시대적 특성을 보면 대표적인 장르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한나라 때는 이제 부가 유행했고요.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했고 송나라 때는 사가 유행했어. 예. 사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대중가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서민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원나라 때는 이제 몽골족들은 이제 뭐냐면 뭐 글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몸을 이제 보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연극, 시곡 같은 것이 발달했고 명청 때는 소설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발달된 장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술하고 뭐 공예 음악인데 요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그냥 좀 더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있는데 뭐 음악도 이제 있는데 과학 기술의 발달도 뭐 크게 뭐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것도 뭐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당대 동서문화의 교류를 볼게요. 자, 당제국의 이제 서역 경영과 동서교통을 볼게요. 당제국의 서역 경영은 먼저 수나라 시작하여 당나라에 계승되어 당의 육도부 건설을 확대했다. 수가의 남북조통이라고 할 무렵에 동서교육로의 실권을 장악한 민족은 토요군이라고 한 민족인데 북위 시대 때 토요를 갔다 온 사실 송우는 토요군의 도움 없이는 서역 여행을 무사히 할 수 없다고 할 정도 이 지역에 그들의 세력이 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수의 양제는 토요군을 정복하고 이호 지방을 정복하여 그 수나 서역 사군과 이호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여기 하서 사군 지역에 설치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탈영 분지에선 중국의 본토와 같은 군영이 설치된 것은 동서무역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자, 수양제는 실크로드 확보와 함께 배구를 서역 지방에 이제 그 지방에 박연하여 서역 제국의 상인들 유치 하였기 때문에 각국에선 상인과 사제들 순환하에 많이 파견되어 실크로드가 더욱 번창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이제 자치 통감에 있거든요. 개업 6년에 양제는 서역 각국의 추장을 나강에 오게 하여 큰 자치로서 일을 한대했다. 양제가 중국의 물자를 풍부함에 가시하기 위해서 거리의 나무에 비단을 심어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거죠. 자, 수가 망한 후 서역경은 당제국에 계승됐다. 당 초기에는 하서사주, 그다음 양주, 감주, 숙주, 가주를 설치하고 태종 때는 이제 동동골 멸망한 후에 이곳에 이주를 설치했다. 대개 이제 뭐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 이런 지역.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토요군을 정벌하였다. 이어 청상남도의 동부 유충지에 있는 한족들이 세운 고창국을 병합하여 이곳에 서주를 뒀고 이어 천산산맥 북쪽 오아시스 지방을 점령하여 정주를 설치했다.
그 이주, 서주, 청주, 정주 이 3주는 그 오랫동안 당나라 서역경의 전진기로서 그 중요성이 더했다. 한편 청산북로 직방의 소고티아 방면에 서돌골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이 지역에 진출해 들어가자 서돌골과 충돌이 불가피했다. 이것이 마치 한대 홍로와 각축정을 보였던 한대 서역경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그래서 서돌공은 서쪽에 에펠탑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사산족 페르시아와 국경을 접하였고 동으로는 몽골군에 있는 대판도를 형성하면서 부자 북쪽에 율두스의 수도에 설치하여 실크로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자, 이들은 소고드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로마 유스티아 황제에게 사실을 파견하고 동로마와 직접 교육을 하여 산산족 페르시아의 중간 착취를 피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7세기 중엽에 서돌굴의 내분을 튼타서 적극적인 서역경을 나섰다. 고창 정복의 여세를 몰아 언기와 구차를 복속시키고 이어 소록과 우전 등 타된 분지의 도시국가를 편정한 후 구차의 안서도부와 언기의 안서 사진을 설치하여 서역경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이제 당의 서역 진출에 대응하여 서돌굴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자, 그러나 장군 소중방은 세 차례 거쳐 중가리아 지방, 오늘날 신강 위구르 지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지역에 쳐들어갔으며 당시 부하장수였던 소사업을 파견해서 서돌공 왕 그 아사나하루를 생포한 뒤 서돌공을 멸망시키고 동서 교육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당대에 확보된 동서 무역로는 하서 지방을 지나서 이주, 서주, 부자 등으로 나가는 기본 노선이었다. 자, 이 노선을 지나 다시 정주, 소록, 우전을 향한 세계 지선으로 이어져 동서문물의 역사상 드물게 활발히 구현됐다. 자, 이상같이 실크로드 무역로 위에도 당대에는 처음으로 티베트 공원을 횡단하여 중국과 인도 간의 교통로가 열리게 됐고 당태종이 인도로 파견한 왕영책은 이 당 인도 교통로를 이용해서 간 최초의 인물이었다. 왕영책은 이제 한번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물론 이 교통로는 실크로드와 바다를 이용한 인도로 가는 해로에 비해서 험난했지만 이 길을 이용해서 인도 불교가 티베트에 전래되고 남아교가 설립되었다는 거죠. 남아교 같은 경우에는 밀교의 일종이죠. 그 티베트의 이제 정통적인 신앙 형태와 불교가 결합한 형태가 이제 남아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슬람 상인과 서역 상인 하역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당과 이슬람 제국의 정식 족촉은 그 당시 이슬람을 대식국이라고 했어요. 대식국. 대식국. 그래서 아바스 왕조였죠. 그 당시에 이슬람 제국은. 자, 정식 족촉은 고종 때 이제 이슬람 제국의 3대 칼리프인 오르만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친 데서 시작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아마 이제 이때는 이제 그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했던 것이 아바스 왕조고요. 예. 자, 이것은 사산족 페르시아를 물리친 이슬람 제국의 군대가 아무강 유역에 진출하면서 당나라의 부강함을 알게 되었고 칼리프 정권이 이제 동서무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당과 통상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을 파견했다. 자, 그러나 당과 아랍 세계 교육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자, 이슬람 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두려움을 느낀 이 지역의 도시 국가들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당과 이스라엘 동서 양대 세력들이 무력을 충돌하게 됐다. 자, 그리고 현종이 그러나부터가 그리고부터죠. 예. 자, 그리고 현종이 등장하면서 적극적 서역 경영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신라의 인이었던 고구려 유민 출신이에요. 예.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안서절도사 고선지 장군을 파견해서 탈라스 강변에서 이슬람 제국의 대군과 전투를 했는데 이때 이슬람 제국은 아바스 왕조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당나라하고 한판 떴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당에 붙어 있던 그 서역의 여러 이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뒤통수를 쳤어. 배신해갖고. 그래서 아바스 왕조도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결국에 고선지가 이제 이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 전투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전투는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슬람 제국이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때 당나라 군사 포로 가운데 제지법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지법이 이제 아랍 세계에 전파되면서 그 유럽에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제지술이 바그다드를 거쳐서 저쪽 이집트 거쳐갖고 북아프리카 거쳐서
저쪽 그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 유럽을 건너가게 되죠. 요게 예전에 관련돼서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탈라스 전투 이후 당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주춤하게 되니 이 틈을 이용하여 이슬람교를 이제 신봉했던 대식국인들이 활약이 활발해졌다. 자, 세 번째는 이때 이제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제 육상 통로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냥 육로보다는 해로로 이용하게 돼. 이때부터는 이제 해로가 이제 주요 이제 뭐냐면 동서 교역 무역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 때까지 가죠. 원나라 때까지. 원나라, 명나라, 원나라 때가 쭉 지속이 되죠. 요 관련돼 갖고 원나라 때 이제 통상로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해로를 이용해서 당나라의 교육을 추진하면서 해로가 이제 동서문화 교류의 중요한 무역로로 등장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지방에서는 돌골 세력이 후퇴하자 그걸 대신해서 이제 등장했던 세력들이 위구르예요. 예. 요때 돌골 세력 같은 게는 이제 뭐냐면 잠시 이제 그 당태종 때 중국에 예속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축청무 때 다시 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제2 제국을 인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제2 제국 때 인제 독자적인 돌골 문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돌골 문자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오로코 비문에 있는 그 돌골 칸의 공족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2 제국 다시 인제 뭐냐면 축충무 때 부흥한 제2 제국 때 돌골 문자가 인제 기록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돌고를 물리치고 위구르라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위구르는 그 돌고의 한 부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돌고이라는 건 투르크 계통의 민족을 이제 돌고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족 중에 한 여러 부족들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구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구르 넘어가기 전에 잠깐 123번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이슬람 세계는 마호메트부터 8세기 중기까지 아랍 제국 시대로 하여 아바스 왕조를 설립했던 750년 이후에 이슬람 제국 시대가 간다. 이게 아박스라고 돼 있는데 교과서는 아바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표현이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아. 자, 하여튼 일반적 이슬람 제국은 사라세 제국이라 한다. 그래서 대식국이라 불렸죠. 이슬람은 이제 알라 신에 대한 복종이라는 뜻으로 사라세인지 난 사막에 사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이슬람교를 해외교라고 하고 이걸 중에서 해교라고 하죠. 아랍인들을 대식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방의 이제 정치적 그 변화 과정을 새롭게 타락한 민족이 소고드 지방에 있었던 소코트인이다. 예. 소고드인들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얘네들은 이란 계통의 상업 민족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문자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동서 교류에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소고드 문자가 이제 나중에 위구르 문자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몽골 문자에도 위구르 문자가 또 몽골 문자에 영향을 주고 또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나중에 만주 문자. 그러니까 소코트 문자, 소고드 문자, 위구르 문자, 그다음에 몽골 문자, 만주 문자가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소고드 위구르 민족에 이제 있어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참모 역할도 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위구르 민족이 통합이 돼요. 예, 지금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민족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밑에 좀 보면 예문을 줄게. 이게 기출 예문인데요. 소코트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수서 서역전에 의하면 소코트의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은 강국, 강국, 사국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 보면 당나라 해요가 있는데 해요, 해록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제도사라는 의미야. 제도사. 그래서 당해요라는 것은 당나라 제도사에 의하면 그 당시 강국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이거 문장 자체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꿀을 먹이고 손에는 아귀를 쥐어주는데 이는 아이가 성장해서 가뭄으로 이제 상업을 잘하고 손에 돈이 붙어 있는 걸 염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에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찍이 전한의 장관이 한 부지에 올린 보고서에는 중앙아시아 여러 종족이 뛰어난 상업수를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들 고, 상호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이제 소고트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5, 16국 시대의 감수의 해당지대에서 동서무역로를 번영했고 주로 소코트인들이 활약이 컸다. 남북조 시대에 거쳐 수당 때 특히 소코트 상인들이 상업활동이 전성기였다. 자, 이들은 동서의 중개무역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중국,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와 동로마에서 상권을 확대하여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그다음 탈인 분지에서 당과 소코트인이 직접 고수받기 때문에 7세기나 8세기에서 실크로드는 대단히 번영했다. 자, 소코트 상인들은 윤달이나 유리, 악기, 약품, 향로 등 진귀한 서방 물품을 이제 낙타에 신고 타카마카 사막을 지나 당의 수도 장안을 들어왔다. 장안 서북문인 계엄문에는 소코트인들의 카라반이 몰려왔고 당나라 귀족들이 이들이 가져온 서방 물품을 매료되어 화려한 이단 물물이 중국의 찬탄을 받으면서 보급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당나라 이제 수도 장안은 인구가 100만에 헤아리는 거대한 국제 도시로서 영구 이주한 소코트인과 산산조 페르시아인들 그다음에 많았으며 이들은 동서무역의 상업활동뿐만 아니라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당황주에 벗어나면서 이남붐을 조성했다. 페르시아인들이나 이제 소코트인이나 이 사람들 다 이단 계통의 사람들, 이단 계통의 사람. 네. 자, 그래서 이들 2단계 소프트윈드는 당에서 호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발달했던 이단 문화가 중국에 유행했다. 이 소코트윈드는 다른 이단인들처럼 이단인들은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뭐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를 많이 믿었거든요. 이들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를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그리고 위구르 민족도 그들의 소코트윈드 문화에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위구르의 이제 통합이 돼요. 얘네들은. 자, 동서문화에 활발한 교류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의 개방 정책 때문에 동서문화가 활발해졌다. 그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당의 개방 정책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내향을 가능케 했으며, 각국의 사전을 비롯해 학자, 승려, 예술가와 상인 등 문화적인 상류층이 되고 당나라로 몰려왔다. 또한 당의 학자와 승려, 군인들도 서역으로 나가서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했다. 특히 당대의 불교 발전과 서역 지방에서 유행했던 외대 종교. 예전에 한번 외대 종교의 형태로서 이제 그 네스티우스가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외대 종교가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다. 자, 이에 따라 종교적 의식에 수반되는 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문화교류가 가능했다. 당대 동성 문화교류는 때마침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이슬람 제국의 출현과 동로마 제국의 발전과 맞물려 문화교류에 한몫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 외대 종교의 유행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뒤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어딨어? 형교가 있고 경교인 그 내용이 나왔죠. 자, 그건 내용 볼게요. 당 문화의 국제성과 개방주의는 종교면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외대 종교가 중국 영내 유행했다. 즉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일파인 경교, 페르시아의 마니교, 이슬람교 등이 이제 들 수 있다. 형교는 배아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과 악의 신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선의 신 아우라 마주다가 이긴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형교인데 불을 이제 숭배했기 때문에 배아교라고 해요. 중국에서는요. 자, 형교는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배아교라고 하고 페르시아인 조로아스트가 창건해서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에 유행했다. 형교의 원리는 강명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신 아으마가 서로 투쟁하여 불의 선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불과 함께 1월 선신과 함께 하늘을 숭배했다. 형교는 이제 5, 16국 시대 때 중국에 전래됐으며 당대에는 장안과 낙양을 비롯해서 각지의 페르시아 및 중앙아시아 상인들이 현사를 건립하여 당왕조도 현신을 제사하고 형교를 숭상했다. 조로아스터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타사 할 때, 중동사 할 때 좀 설명해놨거든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경교인데 경교는 이제 기독교에 보면 이단파죠. 네스티우스파죠. 그래서 이제 이단은 이제 네스티우스가 창시했고 기독교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묘를 이제 숭배하지 않아 이단을 몰리게 됐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이제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태종 때 경교의 전도사였던 아라본이 페르시아로부터 장안을 거쳐서 파사사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고 포교를 시작했다. 현종 때 파사사를 대진사였다. 왜냐면 이제 로마가 그 당시 대진교라고 했어. 대진국이라고 했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대진사라고 했던 거야. 승려 경전이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를 세웠는데 이 비석을 통해서 경고가 융성한 사실 및 동서문호
문물 고유에 대한 내막도 알 수 있다. 자, 이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서여부는 아시아사도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서여부는 아시아사 강독을 할 거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 그래서 요거 상당히 유명한 거고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것도 있어요. 봐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만이교인데, 만이교는 이제 요 조선왕조의 한 분파죠.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볼 때는 2단이죠. 그래서 만이가 창시를 했고 명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만이교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의 대립 투쟁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도 있고 악이 있다. 그래서 선을 올리고 악을 뭐냐면 잠재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불교적 요소를 도입해서 이제 선의 어떤 것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참선이라든지 육식을 금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자, 하여튼 이 만이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중동사 강의할 때 좀 설명해 놨거든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보면 만이교는 페르시아인 만이가 창시했고 명교로 가며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합에 유행했다. 만이교리는 우주를 명과 악을 대립된 형상을 보고 명이 악을 물리쳐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출정후 때 페르시아의 만이가 페르시아인이 만이교의 이 종교를 중국에 전파했다. 안사에 난 후 만이의 그게 승려와 해울사자가 함께 장안에 왔으며 대종 때 만이교를 신봉했던 위구르인들이 지방에 이제 만이사를 세우는 것을 허가했다. 자, 요교와 경교 후에 쇠퇴했으나 만이교 여전히 강남 지역에 널리 유행했다. 그래서 한 서대에 의하면 주원장은 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국호도 명이라고 세운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다음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이제 해교라고 하죠. 자, 이슬람교는 아랍인 마호메트가 창시하여 당에서 이제 해교 또는 해교라고 했고 주로 강남의 강주 등지에서 아랍인들이 머물면서 중국에 전파했다. 두한이 아라비아에 10년간 머물다 귀국하여 저수한 경행기의 중에 이슬람계 종교사항이 기록되는데, 자, 이는 중국 최초의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다. 자, 이와 함께 이제 외대 종교와 함께 서방의 예술과 풍습도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오랑캐 혹자가 붙은 거 있죠. 이 오랑캐 혹자가 붙은 건 되게 서역에서 건너온다고 보시면 돼요. 현종의 개원 연간 이제 태상의 음식이 호곡으로 사용했고 귀족의 음식에서 호식이 올렸고 남녀가 다투어 호복을 입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화장술도 호장이 유행했고 호음과 호기가 장안과 낙양에 유행하고 있으면 힘을 누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음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미술도 많이 건너왔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마술이나 이런 것도 이제 건너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당나라의 들어온 서방 문화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당나라에 들어온 서방 문화는 중국의 정통 문화와 융합되어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성당 문화를 꽃을 피웠고, 자, 이는 이제 중국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동아시아 각국에 퍼져나가 신라, 일본, 발해, 월남 등의 문화 발전에 자극을 주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한편 서양 문화의 유입과 함께 중국 문화의 서역 전파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서역 진출의 전진 기지로서 탈인분지도 이 지역은 한때 이제 중국인들의 진출로 문화 전파가 진행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중국의 식민국가가 번창했던 고창구 주변에는 중국의 의식주를 비롯해서 간홍상제의 풍습이 유행됐다. 당대 중국 문화의 서방 전파에서 문화상 큰 영향을 준 것은 제지법의 전파였다. 자, 이는 고성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 때 패해 때 당의 많은 군인들이 포로 잡혀갔고 이 가운데 제지 기술자가 있어 이들이 사마르칸트에 보내져 아랍 세계에서 최초로 제지 공장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사마르칸트의 종이가 명성을 떨치게 됐다. 종이 위에도 비단, 도자기 등이 서아시아에 전해졌는데 당산체가 페르시아 수도사에 출토되었고 두한이 쓴 경행기에 의하면 바그다드에 중국의 비단 직공과 금은 세공 기술자가 있어 중국인의 화가들이 활약했다고 한다. 이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두난은 어떤 통솔을 지은 두의 조카요. 이 사람이 이제 탈레스 강가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포로 잡혔는데 그때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썼던 것이 경행기단지.
그 책이에요. 그 경행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통전이나 송대 지휘서에 나와 있어. 네, 지휘서에 태풍왕국에 나와 있죠. 인용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대가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요 4대 요소를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주요 요소라고 하는데 한나라 때 형성되고 당나라 때 완성이 됐죠.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발췌도 해보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자, 당제국 시대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정치 군사 면에서 당과 주변 각국 간의 긴밀한 이제 문화적 정치적 유대관계가 촉진되면서 문화권이 형성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과정에서 당체국의 출현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공 채권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삐거덕했어.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때는 실패해갖고 결국엔 당나라가 고국을 멸망시키고 신라와 이제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당사를 파견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조공은 했는데 채뽕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은 기미 정책이나 이 채뽕 체제를 위해서 이제 조공 관계에 긴밀해서 문화적 교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당나라의 개방주의 정책으로 강과 주변 국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 세계가 정치 문화면서 교류가 촉진되어 8세기 전후한 시기에 문화적 교류가 절정기에 맞이했다. 각국에선 당문화의 자극을 받아 8세기에서 9세기 전후하여 국어와 국학 운동이 일어났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냐면 국풍운동이죠. 일본에. 자, 이러다 민족문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실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나 나라 해이한 시대의 일본 고대 문화와 과대 문화는 자, 다 같이 자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 성당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있고, 그러나 당황조가 멸망한 10세기 초의 시작으로 동아시아 질서와 국제 질서가 붕괴되고 동아시아 문화권도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문화권의 기본 요소, 유교, 불교, 율령, 한자죠. 예. 유교는 뭐 예전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오경정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당제국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여러 파로 갈려져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통했다. 태종의 명을 받아 공영다의 편찬 오경정의의 출현은 단순히 오경에 대한 그 통일된 해석이란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남북조 이래에 다양하고 전개됐던 동아시아 문화가 유교주의로 다시 재정립했다고 확인하는 정치입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또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자, 이데아의 유학은 다시 국가 권력과 결합되어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의 유교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 자, 불교인데 이때 불교는 이제 중국적인 불교죠. 네, 중국적인 불교. 그래서 이제 태무제 이제 뭐냐면 무제 폐물 사건을 거치면서 이들 계기로 폐물 사건의 이제 뭐냐면 영향이에요. 불교는 국가와 귀족의 보호를 벗어나 그 자생적인 자립 방향으로 나가면서 당대 중국적인 불교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 요소로 학관 종교적 위치가 확보되었다. 그래서 폐벌 사건의 어떤 역사적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율령체제인데 율령체제는 이제 여러분들 뭐 따로 설명 안 들어도 중국의 연령은 이제 그 뭐냐 위진남북조를 거쳐갖고 뭐 이렇게 해서 수당 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나 일본도 이런 율령체제 받아서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 이런 내용이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유교 문화권을 잘 사용했던 문화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한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귀족층의 문자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자의 난해한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나 민족도 한자의 완전한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며 경제적 여유를 가진 귀족층만이 평생 익혀야 거의 시대를 짓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일반 대중은 좀처럼 이제 한자 문화를 접근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서 당대까지는 중국만이 아니라 각국도 모든 계층 간에 심각한 문화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한자가 동아시아 문화의 요소에서 전달한 매개체가 되면서 각국은 필사적 한자를 익히는데 힘을 쏟게 되고 마침내 한자를 이제 소화하게 되어 동아시아 문화권 완성을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한자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뭐 여기 보면 이두도 있고 그냥 가다가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유한 문자도 이제 뭐냐면 한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문자 같은 것도 이제
그 한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당대에 완성된 동아시아 문화권은 당제국의 붕괴 이후에 동아시아 세계의 새로운 역사의 전개에 맞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10세기 전후 새로 등장한 이른바 정복 왕조들 대응자들도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이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 당나라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당나라의 통치 체제를 이제 잘 융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중국 민족을 통치하는 뭐 체제 수립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데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있으니까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정복왕조는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했으나 문화적으로 도리어 동아시아 문화에 정복되는 결과를 가졌다. 여기에서 그들의 문화 병용, 문화 병용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그 비트포겔이 얘기했던 거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그래서 정복왕조와 한족의 문화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결합되면 어느 한쪽이 동화된 게 아니라 정복왕조도 아니고 한족도 아닌 제3의 문화가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문화 병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뭐 사회문화 시간에 문화 접전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그대 문화 병용 능력이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 이와 대조도 한국, 일본, 원래는 동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여 이를 병용하여 그들의 고유 문화에 정복시키면서 민족 문화를 보존시키고 동아시아 세계에 이로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일본사 할 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요소 수용인데 뭐 이것도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중국 문화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들어올 때 어떤 과정을 겪었나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는 이제 막부 통치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신동기에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요거 읽는 거보다는 이제 저쪽 일본사 전문서를 읽는 게 낫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동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뭐 앞에 이제 신동계 관련된 내용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뭐 크게 볼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의 겹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19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현장에 있죠. 현장.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진리를 위해서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나는 위험을 감수한 구법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현장이 있다. 현장은 태종 초에 국가의 법을 어기고 몰래 출국했다. 총 110개국을 거쳐서 마가다국의 나란다선, 요 기억을 해주시죠. 예, 나란다선. 유명하죠. 나란다 사원에서 이제 나란다 사원이 아니라 사원이에요. 예. 5년간 수업을 한 후에 인도 전역을 이제 돌아보고 18년 만에 귀국한 대당서역기를 쳤다. 자, 대당서역기는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당나라 승려 훈장이 627년부터 645년까지 18년간 인도 다녀오면서 지나온 국가들 및 전해 들어온 사정을 기록한 서적이다. 이러한 지중해 동안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방면의 역사에 관한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있죠. 그는 귀국 후 역경 작업에 착수해 불경의 번역과 보급에 진력하였다. 자, 그의 제자 중에 신라의 원칙은 그 서원 금구의 홍교사의 역경을 도왔고 의정도 이제 바닷길을 건너서 인도에 가 25년간 불교를 연구하고 귀국해 역경사를 폈으며 그가 쓴 남해기 기내법전. 그래서 요 의정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사에 나오진 않고 역경은 예문에 나왔어 한번. 그 교육과정 예문에 물어볼 때.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의정의 남해기 기내법전. 자, 남해기 기내법전은 당시 인도의 사정을 전하는 소중한 문헌이었다. 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이들 중 현장에 의정처럼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약 60명의 승려가 귀국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때 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많이 죽고 그때 이제 같이 가다가 두 명이 가다가 한 명이 이제 뭐냐면 죽잖아요. 그러면 한 명은 이제 믿고 그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식량이나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또 가다가 이제 죽은 승려들이 있으면 승려들의 옷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량을 가지고 가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가는 도중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안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당주에 쓰였던 장화는 인구 100만에 달하는 거대한 국제도시로서 동서 문화의 교류에 중대한 역할을 했고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기 고유한 풍습과 습관을 유지하면서 거주했다. 장안에 체제했던 외국인들은 소고도인 외에도 동아시아 각국에 온 조공사였다가 질자, 예, 그 인질로 당나라에 보내진 왕자들이죠. 유학생 등이 있었다. 유학생과 유학생 등은 신라 일본 출신들이 많았다. 자, 당제국의 세계성과 개방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다도 당대에 유행했던 종교를 들 수 있다. 종교의 전례는 유교나 불교, 도교 외에도 조로아스교와 마니교, 기독교 일파인 경교, 그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자, 조로아스교는 불을 숭상하기 때문에 종교였기 때문에 배아교라고 하며 이러한 게 소고도인 조로아스교가 창시에 그 뭐냐면 소고도인인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소고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창시에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성행했다. 강명의 신과 아무개 신의 대립을 원리로 하는 이 종교는 5, 16시대 때 전래되었고 당대에는 장안과 낙양에 사원이 건립됐다. 자, 경고는 네스티우스가 세운 기독교 이단 종파이다. 그래서 당태종 때 전래되어 많은 신도들이 확보했다. 또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마니가 창시한 종교도 우주를 명과 암의 대리명사로 이해하는 종교인데 측중무 때 전래되어 후대 강남 지역에 크게 유행했다. 자, 이슬람교는 바닷길과 육로를 통해서 그 당교에 전파되는데 당시에 이슬람교를 천진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서안이나 북경 대도시에는 천진사가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사용했다. 그래서 해외교, 천진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페르시아 문화권이나 인도 문화권 같은 서방 세계에 접촉이 심화되어 이들이 세련되고 보편적인 여러 영역의 문화가 수입됐다. 특히 7세기 때 아라비아가 사산조 페르시아에 의해 대체되자 그 당시 이제 그 이란 문화권과 오리엔트 문화권은 어, 이란 문화권과 오리엔트 문화권은 이슬람 문화권을 통합되어 그 문화가 파동은 당주에 미쳤다. 자, 유관 역사를 비롯한 이들의 문화의 생동감이 중국 문화의 새로운 요소로 첨가했던 것이다. 반대로 중국 문물이 서방에 전파돼 영향을 미친 것은 제지수를 들 수 있는데 제지수는 이슬람 세력과 탈레스 전투 때 사로잡힌 포로에서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공자로서 남방의 천태종, 북방의 하엄종, 그 다음에 법상종이 있죠. 자, 당시 이 세 종파는 철학적이고 형이삭적인 이론체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가장 중국적인 불교로서 후세까지 큰 영향을 끼친 선종은 원래 조용히 앉아서 선에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의 내재적 교리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종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달마에서부터 당초기 때 해능에 이르서였다. 선종은 안사의 난위의 지방 정권에 의해서 크게 한양바에 번성했다. 자, 도교 같은 게 있는데 도교는 수왕조 때 건립된 도교를 이용한 것을 계기로 성행되기 시작했다. 자, 당대에는 노자의 성씨가 이 시와 같다는 이유로 도교를 숭배했다. 각 주마다 도관이 설치되었고 성종 때는 각 집에 노자 도덕경을 갖추어 노토록 할 정도였다. 당나라 무제 때는 그 도교를 신봉해 해창 5년 해창 폐불이 일어났죠. 해창에 의해서 전국에 이제 사찰이 뭐냐면 철거하고 승려와 비구니가 한속시키는 등 일대 폐불 정책을 가능했는데 이걸 해창 폐불이란다. 자, 이 사건은 도사의 권위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권력의 보호는 도리어 그 이상의 이제 위축을 초래해 사상면에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도교는 다양한 민간 신앙을 접촉하면서 현세 이익적인 주술법을 교리의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남북조 시대 불교의 발전에 침체됐던 유학은 통일제국의 출현을 통해 국가의 통치 이념을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했고 태종 때 종래의 학설이 분분한 한대의 경학을 통일하기 위해서 공영당의 오경정의를 펼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경정의와 관련된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오경에 대한 간찬의 주석서다 편리하긴 하였지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학문의 발전을 저했다. 이게 오경정의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경정의는 당대 학교에서 정규 과목 채택했을 뿐 아니라 과거 명경과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시험 봤다. 때문에 문구의 어떤 주석과 해석을 위주로 한 학문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유학을 고령시키는 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경정의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요 당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 당시 이제 초당, 성당, 만당 뭐 이렇게 있고 상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당이 있죠, 중당. 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당시가 성행됐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조 시대 법령문 선행과 사륜 변년제죠. 과거의 진사과 시험은 이제 포함됐다는 거 이렇게 있고 제일 절정기가 성당 시기죠. 그래서 인제 성당 시기 때 이백, 두보, 왕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백거희 같은 사람은 이제 성당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당 정도인데 왜 성당에다 여기 포함된지 모르겠네요. 예. 중당이고 한효 같은 사람도 이제 뭐냐 이것도 이제 안산에 난 이유니까 중당 쪽에 인제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여기에서는 그냥 성당하고 중당하고 합쳐 갖고 그냥 그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백하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관련된 거 작품들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안가 백거의 장안가, 장안가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한유하고 유종호 같은 게 당송 8 대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사에서 소설과 법문이 있는데 법문이 인제 나중에 그 앞에서 백화문으로 이제 발전돼서 그래서 백화소설체의 어떤 그 기반이 되죠. 이 법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그 승려들이 불교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문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기 소설문과 그다음 백화 소설 요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거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대의 이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당대는 역사 편찬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남북조 시기에는 주로 개인의 사찰이 많았지만 당대에는 국가 권력이 역사사 편찬에 관여하는 정사가 이제 편찬되었다. 자, 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료가 사사의 편찬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많은 패단이 나왔지만 이후에 왕조에서 계속 답습하였다. 당대의 관심의 영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이태 갈지지, 뭐 이길부의 원학 군현도지 등이 지 영역서 등이 이제 발달되었다. 저술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미술 공예인데 뭐 남종화, 북종화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이제 한의중에 있는 그 당나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대 19부터 해갖고 이제 송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